지난 시간에 1, 2번 파동에 대해서 했죠. 1번 파동의 연장. 이번 시간에는 3번 파동부터 할 거야. 3번 파동의 연장을 주로 다룰 건데 5번 파동하고 3번 파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1, 2, 3 보통 3번 파동은 강력한 상승 파동이에요. 일반적으로 3번 파동 연장이 많기 때문에 3번 파동이 끝점이다 생각해서 숏치거나 3번 파동의 끝을 예상해서 이제 역매매하는 거, 추세 반대 방향으로 매매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겠죠. 그죠? 고수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3번 파동이 들어서면 주가의 상승도 활발해지고 거래량이 많아져요. 거래량. 이제 많은 책들에서 3번 파동이 거래량이 제일 많다는 책도 있고 뭐 5번 파동이 거래량이 제일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5번 파동 일반적으로 3번 파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5번 파동에서 이제 마지막 끝물에 호재 뉴스들이 터지면 5번 파동에서도 또 이제 거래량이 많죠. 특히 이제 5번 파동의 거래량이 제일 많이 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5번 파동에서 연장이 생기면 가장 많아져요. 그러니까 3번 파동 연장이 좋다. 연장이 생겼다. 그러면 3번 파동이 거래량이 제일 많을 가능성이 높고 5번 파동이 연장이 됐다. 그러면 5번 파동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조 지표들도 다 이제 과매수권에 슬슬 들어가기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3번 파동은 연장이 안 됐을 때도 1번 파동에 1.618배 이상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연장까지 생기면 3번 파동은 훨씬 더 길어진다. 그리고 연장이 안 된 경우도 이제 보면 여러분들 많이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1번 파동이 이렇게 세분하게 안 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번 파동은 세분화가 좀 되고 또 5번 파동은 다시 세분화가 또 안 돼 보이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게 모노 파동 다음에 폴리 파동이 이런 경우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폴리 파동이 이런 모양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1번 그 다음에 3번 파동은 이렇게 분화돼 보이고 다시 이제 5번 파동 이렇게 보이는 거 우리가 이제 보통 폴리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도 많다. 근데 3번 파동이 연장된 경우는 3번 파동 자체가 이제 9개 파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1번, 3번, 5번 연장에서 3번 파동 연장이 제일 쉬워요. 내용도 기억해야 될 게 많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제 1번, 2번, 3번 파동이 연장됐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파동이 나왔을 때 이제 3번 파동이 이렇게 연장됐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피보나치 관계는 1번과 5번과의 관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과 5번이 서로 1대1 관계를 갖는다. 시간도 비슷하다. 아니면 1번과 5번이 1대 0.618의 관계를 갖거나 1번과 5번의 1대 0.382 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3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3번 파동의 길이와 비교하는 게 아니고 1번과 5번 길이를 절대적 길이를 비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1번 파동 길이가 1일 때 3번, 5번은 되게 짧게 나오는 거죠. 0.382가 나올 수도 있고 0.618인 경우가 더 많고 이렇게 나온다. 아니면 5번 길이가 1이면 1번 길이가 0.618이거나 0.382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그게 3번 파동에서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하나 더 알면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1번 파동이 이렇게 갖고 2번 파동이 있고 3번 파동 연장이 있었네. 근데 만약에 4번 파동이 이렇게 복합 조정이 나오거나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었어. 여러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파동 변화의 법칙에서 2번 파동이 뭐 시간이 짧으면 4번 파동이 시간이 길 수 있고 2번 파동이 뭐 깊이 조정하면 4번 파동은 깊이 조정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얘가 지그재그면 다른 삼각형이나 플랫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3번 파동 연장에서 4번 파동이 만약에 이렇게 복합 조정이 나와서 시간을 질질 끈다 그러면 얘가 더 길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를 0.618 아니면 0.382 이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2번 파동이 이렇게 길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1번 파동이 나왔고 2번 파동이 길게 나왔다. 다음에 3번 파동이 길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4번 파동이 단순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예측. 이게 100% 맞진 않지만 2번 파동 조정이 좀 길었네. 그러면 3번 파동이 연장이 됐으니까 5번 파동이 4번 파동 끝난다. 5번 파동이 1번 파동보다는 짧겠구나. 일반적으로 짧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다 맞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피보나치 관계가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파동을 공부하는 엘리어트 파동의 뭐 피보나치 되돌림이나 이 비율을 공부하는 이유는
많이 좀 이제 가능성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외워서 좀 더 적용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얘는 어찌됐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번 파동이 복합 조정이 길었어. 근데 1번 파동이 요만했어. 근데 3번 파동이 1번 파동의 뭐 1.618보다 훨씬 2.618. 그 다음에 세분화 됐어. 그러면 확실하게 3번 파동 연장인 거죠. 근데 4번 파동이 단순 조정이 나왔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1번 파동 길이를 1로 봤을 때 얘는 얘보다 작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맥시멈 1대1은 안 넘겠구나. 아니면 얘 618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 0.618 관계를 갖거나 아니면 0.382가 특히 단절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왜? 2번에서 연장이 됐으니까 5번 파동은 1번 파동보다 짧겠구나. 일반적으로 피보나치 내부적 관계로 인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3번 파동이 이렇게 연장이 됐는데 4번 파동에서 이렇게 막 노네. 그러면 1번 파동보다 5번 파동이 좀 더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3번 파동이 연장됐는데 1번 파동이 너무 눈에 띄게 작아. 그런 경우는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1번 파동이 극단적으로 작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작아요. 그러면 3번 파동이 이렇게 연장되고 특히나 여기 4번에서 또 복합 조정이 이렇게 있으면 5번 파동은 얘보다는 크겠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피보나치 비율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1번에서 3번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재서 1번 파동에서 제로에서 3번 파동 끝까지 길이를 1로 봤을 때 내부적 관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요 겹치는 부분 빼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거 5번 파동의 관계는 13번의 총 길이가 수직 길이가 1이면 5번 파동은 요 길이의 0.38이 되는 경우가 많겠다. 이런 모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1번 파동이 아주 작게 나오고 3번 파동이 연장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5번 파동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100% 맞진 않겠지만 3번 파동이 확실하게 연장이 됐네. 그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1로 보고 그럼 4번 파동 종결점을 찾은 다음에 5번 파동은 요 전체에 0.382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앞뒤말을 바꾸면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3번 파동이에요. 1번 파동이 나왔고 이제 3번 빼고 1번, 5번을 볼 때 우리가 얘가 1일 때 얘가 1에 비해서 0.618 관계를 갖는다고 했죠. 그때 그러면 요것도 같은 말이에요. 얘를 1로 봤을 때 얘는 몇이에요? 그러면 1.618 관계를 갖는다. 또 얘를 만약에 얘가 1일 때 얘가 0.382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얘를 1로 봤을 때는 얘는 뭐예요? 역으로? 얘는 뭐예요? 역으로? 2.618 관계를 가질 수. 이거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3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1번과 5번의 관계는 1대 1.618인데 죄송합니다. 1대 0.618 아니면 1대 0.38인데 이거를 반대로 했을 때 얘가 1일 때 얘가 1.618 얘가 1일 때 2.618 관계도 같은 말입니다. 1번, 5번과의 관계가 실제로 계산기니까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요거는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3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채널을 그려볼게요. 3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는 이렇게 접점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접점이 4개인 게 이렇게 나온다. 네. 여기 제가 잘못 그린 건데 여기까지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파동이 이렇게 1번 파동이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1번 파동이 매우 작고 3번 파동이 이렇게 깊으면 여기 1번 파동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몇이라고요? 여기 1번에서 3번까지 길이에 0.382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추세선에 네 번의 포인트가 닿으면 좋지만 3번 포인트가 닿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드문 경우예요. 그리고 3번 파동이 이렇게 연장됐을 때 또 다른 모양을 그려보면 3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1번이 이렇게 1번, 2번, 그 다음에 3번이 이렇게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5번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모양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점은 4개인 경우 이렇게 모양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3번 파동이 이렇게 아주 길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채널 각도가 약간 더 상방으로 돼서 3번 파동이, 이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3번 파동 이렇게 돼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여기서 끝나고, 그래서 접점이 4개인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1번 파동이 아주 작은 경우는 접점 4개가 아닐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찌됐든 0에서 5번까지 총 6개 포인트가 있는 데는 접점이 4개인 경우가 많다. 채널들 좀 기억해 보시고요. 근데 4번 파동은 조정파 때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내용만 한번 읽어보면 3번 파동 쫙 이제 불 탔죠. 이거 열기 시키는 거예요, 그죠? 4번 파동은 일반적으로 3번 파동의 38.25. 요 4번 파동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번 파동의 되돌림이 2번 파동이에요. 1번 파동의. 그 다음에 3번 파동의 되돌림이 4번 파동이에요. 이게 가끔씩 이렇게 이게 임펄스가 나오는데, 요렇게 찝고 요거의 되돌림으로 체크하면 안 돼요. 임펄스에서는 4번 파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3번 파동의 저점과 3번 파동의 고점이 예측되는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찍은 다음에 피보나치를 재는 거예요. 그때 0.38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4번 파동은 0.5 이상을 안 되돌린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4번 파동이 3번 파동 0.5 이상 되돌리면 이거는 ABC에서 조정 파동 C가 지그재그가 끝난 거 아닐까, 내가 카운팅이 잘못된 게 아닐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마지노선이 0.5.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거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1번 파동이 0.382, 그 다음에 0.618까지도 많이 하는데, 이론상 여기 1번 파동을 여기 시작점을 되돌리지만 않으면 되지만, 그래도 0.618 이상 넘어갔다 그러면 내가 카운팅 잘못한 거 아닐까라고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4번 파동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리고 이제 특징이 4번 파동은 여기서 3번 파동을 세분화했을 때 1, 2, 3, 4, 5가 나왔겠죠. 근데 4번 파동의 특징은 요거가 꽤 많아요. 3번 파동의 내부 파동 5개에서 이 3번의 내부 파동 1, 2, 3, 4, 5에서 요 4번 저점과 이 전체 파동의 4번 파동의 저점이 만나는 그 근처에 있는 경우가 꽤 많다. 이거는 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4번 파동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 2, 3, 4, 5에서 이 4번 파동의 요 저점은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3번 파동의 내부 파동을 분석해서 보면 3번 파동의 요 소파동 4번째 파동과 거의 비슷하게 요 저점이 근처에 만나는 경우가 꽤 많다. 결국은 피보나치 되돌림이 여기도 걸리겠지만, 또 결국은 요 3번 파동에서도 여기서 3번에 4번 파동도 결국 매물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걸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임펄스 파동도 거의 끝나갑니다. 물론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같이 찾아보는 시간도 분명히 가질 건데, 우선은 이제 5번 파동, 임펄스 파동의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의 마지막 5번 파동이에요. 5번 파동은 4번 파동의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을 시작하는데, 보통 시장에 처음 들어오는 개미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러죠? 개미들이 처음 울리는 기간이다. 이때 이제 신규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죠. 4번 파동 끝에서 갑자기 호재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초보 개미들하고 이 주식이 이거 지금 가격 10만 원, 이거 안 비싼 거야, 얘네 30만 원 간대, 이런 소문들이 쫙 나죠. 그래서 개미들이 이제 올라타는 신규 개미들이 올라타는 파동이 이제 5번 파동이죠. 그러니까 마치 1번 파동의 시작인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엄청 들어오게끔 하고, 또 시장 뉴스들도 개미 꼬시기를 엄청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버는 투자자들은 이미 이거 3파 지났다, 이제 4파 끝나고 이제 5파쯤에서 털어야지 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 시기가 이제 5번 파동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세히 할 거는 5번 파동의 연장에 대해서 내부적인 관계 먼저 할게요. 내부적인 관계 보시면 5번 파동이 연장되었을 때는 1번 파동과, 우선은 5번 파동이 연장되었을 때는 1번 파동과 3번 파동이 우선 내부적 관계를 먼저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5번 파동이 연장되면 5번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3번이 길고 1번이 길겠죠. 그래서 요 3번과 1번 사이에 먼저 또 내부적인 5번 파동이 연장일 때 지네끼리 또 내부적인 관계 먼저 지네끼리 만나. 예, 서로 뭐 연애를 해요. 그래서 이제 3번 파동이 두 번째로 기니까 5번 파동이 가장 길 때는 3번과 1번이 서로 내부적인 관계가 먼저 성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번 파동이 1로 됐을 때 3번 파동은 1번 파동에 1.618을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많아요. 왜냐면 5번 파동이 연장됐을 때 3번이 2등이라 그랬죠. 그럼 1번이 제일 꼴등이죠. 크기로. 그랬을 때 1번 파동이 1일 때 3번 파동이 이미 1번 파동 길이에 1.618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다. 5번 파동의 연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얘가 연장이 있을 때 이미 지네끼리 서로 만나서 협의가 다 본 거야. 야, 너 이래. 나 1.618 할게. 그 상태에서 5번 파동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5번 파동 연장일 때는 5번 파동 연장일 때 1번과 3번의 관계가 1대 1.618이다. 그 관계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5번 파동 연장에서 5번 파동이 나오기 전에 1, 3번은 1대 1.618 관계를 미리 형성해 놓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파동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이 5번 파동 연장에서 서로 내부적 관계를 갖는다면 1번에서 시작해서 5번까지의 이 길이에 5번 파동은 얘에서 요거를 1로 봤을 때 5번 파동은 내부적으로는 요거를 1에서 3번까지 길이 1에서 3번까지 그러니까 0에서 3번까지로 할게 0에서 3을 1로 봤을 때 5번 파동은 내부적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 절대적 길이죠. 5번은 요거의 1에서 1.618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고 2.618까지 맥스 가능해요. 근데 다른 3번 파동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얘는 1번에서 3번까지의 총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되게 길 수 있다는 거죠. 2.618만 해도. 그 다음에 1번에서 3번까지 총 합해 이거 1로 봤을 때 1도 가능해요. 1도. 네, 그래서 내부적인 관계로 5번 파동이 가장 긴 경우에 내부적인 관계가 성립됐을 때는 0에서 3번 길이를 1로 봤을 때 이 5번은 1 가능하고 1.618 가능하고 2.618까지 가능한데 2.618까지는 맥스다. 허용 범위가 맥스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연장된 5번 파동은 1번에서 3번 파동까지 길이에서 2.618, 261.8%까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최대 한계치입니다. 5번 파동의 연장에서 5번 파동의 길이의 최대 한계치가 정해져 있어요. 1에서 0에서 3번까지 길이에 요 파동, 요 길이는 2.618이 맥스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외부적인 관계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이렇게 봤을 때 2.618 왔을 때 여기가 결국은 최고점이 됐으니까 여기에 좀 내가 현물 갖고 있는 거면 최대한 털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네요. 그죠? 이제 5번 파동의 외부적 관계를 할게요. 5번 파동의 연장에서는 내부적 관계보다 외부적 관계가 좀 더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내부적 관계처럼 5번 파동 연장일 때 이미 1번하고 3번 지네끼리 먼저 한번 쿵짝쿵짝 한다 그랬죠. 5번 파동 연장일 때 외부적으로도 지네끼리 한번 쿵짝쿵짝을 하네. 그래서 얘가 1일 때 여기인데 외부적 관계니까 여기로 재는 게 아니고 1번 파동 끝점이 된다 그랬죠. 이미 여기서 지네끼리 1대 1점 똑같아요. 비율은 1.618 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가 1일 때 3번 파동이 여기서 1번 파동 끝점에서 1대1 관계를 가져요. 이미. 그래도 길이가 같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지금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1대1이에요. 그래서 5번 파동이 연장일 때 이미 외부적으로 1번과 3번은 1대1이거나 1번과 3번은 1대 1.618 외부적 관계를 이미 형성을 해놔. 지네끼리 이미 한번 만나. 5번 파동 시작되기 전에. 아시겠죠? 이제 그랬을 때 5번 파동의 전체 길이를 봤을 때 그러면 똑같아요. 13 요 끝점 비교해서 근데 아까 내부적 관계는 여기서부터 길이를 재죠. 근데 외부적 관계는 어디서부터 여기서 컷한 거. 그래서 여기 겹치는 부분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외부적으로 성립될 때는 1번에서 3번까지의 길이 1로 봤을 때 5번 파동은 1에서 0에서 3번 고점까지 0에서 3번 고점까지를 1로 봤을 때 5번 파동은 1이거나 얘가 1로 봤을 때 1.618이거나 아니면 얘가 1로 봤을 때 2.618인 경우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사실 외부적 관계 성립될 때는 내부적 관계 성립된 것보다 오히려 5번 길이는 더 길겠죠.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내부적 관계로 성립되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2.618까지 거리가 여기까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만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외부적 관계는 여기서부터 0을 재는 거고 여기 0값을, 내부적 관계는 여기서부터 시작점을 0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 관계가 성립된 케이스가 5번 파동이 살짝 더 길긴 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5번 파동의 길이가 외부적 관계가 성립된 케이스에서 1, 3번 길이의 2.618을 맥스로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결국은 5번 파동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러면 요 3번 파동 끝점에서 1, 3번의 길이 잰 다음에 얘는 맥스 여기서 저항이 걸리겠구나. 그죠? 어찌됐든 여기를 뭐로 할 수 있다? 손절 라인을 잡고 여기서 숏을 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고수가 중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 비율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이쯤 됐어.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현물을 갖고 있어. 근데 5번 파동 연장이 1번, 3번 연장이 없었는데 5번 파동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연장이 보이네. 그러면 여기서 좀 이 부분익절 1.618 부분익절 그 나머지 홀딩하다가 여기 근처에서 부분익절 하면 되겠죠. 5번 파동이 연장일 때 이 추세선과 이 채널을 보면 확산형 삼각형 모양으로 나와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5번 파동 연장일 때는 이렇게 접점이 이렇게 4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안 넘는다. 근데 추세선 넘어가는 경우 여기 호재가 터지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사실 이게 드물긴 하다. 근데 어찌됐든 채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1번 파동 연장일 때는 어떤 모양이라고요? 이렇게 쐐기형. 그죠? 3번 파동 연장일 때는 이런 게 대표적이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접점이 4개인 경우가 둘, 셋, 넷. 그죠? 근데 5번 파동 연장될 때는 이렇게 확성기. 5번 파동 연장일 때는 이런 모양. 그래서 접점이 4개. 일반적으로 5번 파동은 이 위쪽 선을 넘어가진 않는데 아주 드물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딱 만나고는 일반적으로 아니고 오히려 넘어가는 경우죠. 접점은 4개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충격 파동, 이제 저희가 공부하면서 제가 팁들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지그재그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1파동일 가능성이 있고 A가 지그재그 A일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3개의 파동으로 떨어지면 2번 파동이 있고 B 가능성이 있고 다시 여기 3번 파동이 5개 파동으로 됐을 때 3번 파동 또는 또 C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 이제 여기 삼각형이 나왔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처음 인력 공부하시면 삼각형 조정은 4번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완전 땡큐이고 5번 파동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요 그림 보세요. 이게 3번 파동이에요. 그 다음에 4번 파동 이렇게 예상했던 게 삼각형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무조건 올라가겠지? 이게 틀릴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3번, 4번이 여기가 A야. 이미.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형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반 제한 삼각형은 4번과 B파동, 조정파동이 B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A가 이미 시작됐죠. 그래서 B파동 자체가 삼각수렴. 그 다음에 C파동이 A, B, 그 다음 C파동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 2, 3까지 가는데 여기에 지그재그인지 충격파동이 3까지인지도 모르지만 삼각형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4파동은 아니다. 왜? 여기가 삼각형이 A, B, C, D, E가 되면 그럼 4번 파동의 삼각형일 수 있는데 모양은 똑같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4번 파동의 A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이 여기 끝에가 B 그러면 다시 떨어지는 C 파동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지그재그 끝나고 A, B, C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삼각형이
있다 시작된다고 해서 무조건 얘를 충격 파동으로 보고 5파동 먹는다고 해서 들어가서 관찰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버티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